안녕하세요. JBS 공감방송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톡,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출연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JBS 공감방송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토크는요,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윤택한 삶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노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으신 분들? 아니면 또 지금 막상 노년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미 노년이라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말씀을 좀 이렇게 살짝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요,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 시부모님들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모습을 너무나 옆에서 가깝게 지켜보면서 제 나름대로 숙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노년이 예쁘고 또 행복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어른들도요, 놀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오늘은 어른들에게도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크게 외치고 계신 전민자 열린문화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실버 노래 강사로 어르신과 만나서 노래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처럼 실버 강사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실버 강사 양성 교육기관 열린여가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실버 노래 강사, 네. 네, 열린여가문화연구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선생님께 어떤 되게 노인들에 대한 희망이 있는 미래를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기대해도 될까요? 네, 네, 기대하셔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결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노년의 모습 어떠한지, 그렇다면 그 노년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예쁘고 아름답게 지나가실 수 있을지 한번 결론부터 말씀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노년이라면 일단은 갈 곳이 없고 또 외롭고 또 자신감이 없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선뜻 나설 수 없는데, 이제까지는 이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면은 노년은 좋아하는 일을 하나 찾아서 그 일에 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노년이 아름답고, 그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일을 혼자만 즐길 것이 아니라 봉사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면 노년도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년 아름답다. 노년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요? 외롭다. 아, 외롭다. 네. 그러면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노년을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뭔가 많은 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네. 나눔은 미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예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나누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수명이 다 연장되고 누구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방법을 모르고 또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나이 든 노인들도 네. 노인 학교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학교. 예, 유치원서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이렇게 교육 쭉 단계로 올라가듯이 노인 되면 자신감도 없고 노인 되면 갈 곳도 없고 하니까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면 노인의 삶이 윤택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갈 수 있는 곳. 네. 그러면 갈 수 있는 곳 어디서 찾을 수 있죠? 갈 수 있는 곳은 쉽게 얘기하면 동네 가까운 것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르신께서 동네 복지관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집에서 혼자서 식사를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힘드신데 그렇죠. 복지관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다양한 노래라든지 체조라든지 댄스 프로그램을 하면 더불어 같이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또 복지관에 가서 친구, 짝꿍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외로움을 덜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갑자기 이 친구 외롭지 않은 네. 이런 거 딱 생각이 나는데요. 복지관에 가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복지관에 가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는
나이가 드시면 어르신께서 고집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네, 그게 문제예요. 잘 배려를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노래 수업을 해봐도 꼭 정해진 자리에 그 어르신이 찜을 해놓으셨어요. 찜. 예. 그래서 다른 어르신이 와서 앉으시면 내가 저번 주에 맡아놨는데 왜 이 자리에 앉느냐. 그래서 약간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서 이럴 때는 이제 강사가 자연스럽게 교통정지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너무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같이 조금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은 어르신들이 얼마든지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또 배려라는 마음을 또 어른들에게도 또 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될 것 네,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확 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 놀이문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복지에 관해서 즐겁게 지내시는 것도 다 좋고 다 네. 좋은데 그러면 이 놀이문화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봉사라는 매개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놀이 문화라는 거는 본인이 일단 즐거워야 되고 그쵸. 그 즐거움을 위해서 배우러 가는 것도 놀이 문화고 또 그 배운 것을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는 것이 봉사이기 때문에 저처럼 현재 노래 강사하는 것도 지금 놀이 문화로 봉사하는 거고 다양하게 뭐 노래뿐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뭐 체조나 댄스로 같이 어르신과 소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는 놀이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과 시간을 어른들은 노래만 불러드리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네, 그러면 아까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그 강사들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네. 강사님들도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집 있으신 어르신들을. 네, 계시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조금 더 잘하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기회를 얻어서 좀 배우실 수 있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분들이 좀 잘 하실 수 있는 끼가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마음에서 간절하게 원해서 내가 좀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좋고 그게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재능이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뭐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재능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간절하게 원해서 노력해서 사실 이 자리까지 왔다 그래도 가언이 아닙니다. 일단 어르신을 만나서 소통하면서 네. 어르신을 만나서 제가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 그 한 시간을 통해서 어르신한테 행복을 나눠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봉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뵌 대로 우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우아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지도 네. 좀 알려주세요. 일단 본인이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어르신을 만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어르신과 또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이러한 현장 스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실버 강사를 하시겠다 마음을 이렇게 결정하셨으면 실버 강사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네. 프로그램을 접해서 교육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론과 또 현장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론만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가보면 또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 알고 가시면 아무래도 조금 진행하는 데 수월하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실버 강사를 누구나 다 할 수는 없다고 제가 아까도 계속 이렇게 네. 말했어요. 어떤 분들이 딱 자신 있게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거를 한마디만 좀 툭 던져주시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일단 즐겨야 된다. 네, 본인이 내가 즐겁다 이런 마음만 갖고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즐겨야 한다라는 네. 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일하시다 보면 좀 사실 즐겁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어떨 때 가장 당황스러우셨나요? 수업을 하러 갔는데 이제 어르신들께서 아예 오늘 수업은 안 해도 돼. 아예 오늘은 그냥 가.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르신들도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저는 막 가방을 들고 들어가서 수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오늘 수업은 좀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당황스럽죠. 아,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일단은 1시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지는 않고 어르신 오늘 어르신께서 기분이 좀 안 좋으시면 다른 어르신도 계시니까 어르신은 좀 편안하게 쉬세요. 제가 오늘 아주 약하게 어르신 조금만 진도 나가겠습니다 해서 일단 시간을 1시간 한 다음에 그 어르신과 이야기하면 뭐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 풀 수가 없으니까 오셔서 아이 그냥 오늘 노래하지 말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 번 더 어르신하고 가깝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음에 오면 오히려 저를 더 많이 반겨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풀어야지만 그 수업이 계속해서 어르신과 거리감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런 문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역시 어르신들스러우신 그런 발상이 가끔씩 튀어나오는 네, 거군요. 네. 온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냥 나만 기분 안 좋으면. 큰 소리를 많이 치세요. 그래서 그럴 땐 조금 당혹스러운데 이것도 제가 또 이겨내야 될 과정이라 생각하니까 절대 그렇다고 저는 찡그리지 않습니다. 어르신 하면서 제가 또 웃으면서 어르신 마음을 좀 다독거리고 나머지 어르신이 계시니까 수업을 진행합니다. 정말 멋있으시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갑자기 감정노동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데.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른들을 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또 이런 일까지 하세요? 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뭐 성장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머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았고 또 그런 대가족에서 살다 보니까 어르신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그렇게 거리감은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또 제가 예기치 못한 뭐 수업 들어갔을 때 화를 낸다든지 또 아무것도 아닌데 어르신께서 하다가 두 분이 서로 또 툭닥툭닥 이렇게 싸우시기도 하고 그럴 때 제가 교통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어르신들은 어린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또 제가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관심을 보여드리면 또 저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르신 수업은 마치 친정집에 친정어머니 뵈러 가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선생님 갑자기 질문을 좀 몇 개 네. 이렇게 다른 질문들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왜 어른들 대하는 게 전 너무 어렵거든요. 저 20년 차 시집살이는 아니고요. 네.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선생님께 좀 배우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어른들을 좀 잘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건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른들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자꾸만 옆에서 말을 계속 거세요. 네. 저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이 자꾸만 말하려고 하시는 어른들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정답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르신께서는 하루 종일 집에서 대화할 상대가 없는데 이제 며느리나 아들 이렇게 퇴근하고 들어오면 자꾸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죠. 저도 이제 결혼해서 시댁에 가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속으로는 조금 안 물어보셔도 좋은데 어머니께서는 그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기쁨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드리고 말씀을 하고 또한 어머니께서 즐겨 보시는 프로그램이 전국 노래자랑이세요. 맞아. 그러면 그 전국 노래자랑 저랑 같이 어머니랑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노래를 이렇게 해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오는 일요일만 기다리고 계시고 어머니께서 속에 있는 말을 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어머니하고 거리감을 느끼거나 이런 거는 없이 아주 고부간의 관계가 수월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통 관심사를 찾아서 대화를 하면은 서로 소통이 잘 된다. 근데 어머니께서 다행히 노래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런 것도 어른들끼리요. 좀 많이 이렇게 싸우신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강사님들한테요. 어른들끼리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어떻게 통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저 궁금해요. 네. 절대 강사가 같이 감정이 올라서 거기에 같이 이렇게 동요하면 안 되고 항상 웃으면서 또 강사는 강사 나름대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어르신 지금 싸우시는 일
나중에 1시간 끝나고 제가 교통 정리 해드릴게요. 아. 지금 이렇게 하면 수업이 진행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제 힘으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어르신께서 목소리가 크면 그때 이제 거기 회장님이라든지 제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회장님 지금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어르신께서 두 분이 지금 말다툼하고 계시니까 좀 중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막 감정이 고조돼서 제가 얘기해도 안 돼요, 정리가. 그럴 때는 그 기관의 회장님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 1시간을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른들도요, 이렇게 우리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라는 끄덕끄덕거림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 어떤 말을 들으시면 어른들은 가장 끄덕끄덕을 잘 이렇게 해주시는지. 어르신하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 관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 며느님이 오셔서 이렇게 할 때 조금 서운한 점도 있었죠. 또 며느님이 전화도 해주시면 좋은데 전화도 안 하고 하면 조금 속상하시죠. 그러니까 어르신의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에이 맞아 이렇게 하셔서 일단 수업을 할 때는 어르신의 속마음을 조금 읽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시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세요? 그런 좀 약간의 다른, 그러니까 어른 편이 아니라 그 속상하시죠. 그런데 그 속상함을 그냥 어떻게 푸셔야 되잖아요. 어른들은 네. 어떻게 푸실 수 있게 도와드리세요? 어르신께서는 그 속상한데 혼자서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막 화병도 생기시고 그러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일단 속상하시면 혼자 계시지 말고 어르신께서 계시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오시라고 하고 또 속상한 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어르신과 만났을 때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하고 그렇게 해드립니다. 아, 어른들 보고 이제 나가서 푸셔라. 네, 나가서. 젊은 사람들도 나가서 풀어라 이렇게 말하듯이 어른들도 이제 나가서 푸셔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네. 어른들도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으실까요? 어르신께서는 지금 뭐 연세가 다 70세, 80세 이렇게 90세로 가기 때문에 뭐 젊은 20대, 30대처럼 이렇게 뭐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어르신들을 보면 그 눈에서 그 눈빛에서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고 제가 수업을 할 때 마치 딸처럼 며느리처럼 하니까 수업을 마치고 갈 때 현관까지 나와서 이렇게 배웅해 주시면서 참 애쓴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실 때 제가 정말 실버 강사로서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참 행복하구나 이런 사랑을 어르신한테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직접 가르치실 때 지금 그 부분을 가르치시겠네요. 딸 같은 마음? 그렇죠. 아니면 예, 같은 맞습니다. 노인 같은 마음이라 그건 아닌가? 근데 딸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께 하니까 네. 1시간 하고 가면 어르신께서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유 노래 강사 같이 하면 뭐 우리가 속상할 일이 없지 참 시원시원하다 네. 어쩌면 이렇게 말이 잘 통하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니까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를 또 알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저도 부모님께 그런 부분을 좀 채워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쭉 여쭤봤는데요. 이 열린 여가문화연구소라는 걸 이렇게 건립하시게 된 것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느낌이 와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느낌이 막 오는데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이렇게 추진을 하시게 되셨는지도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56살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노크를 했는데 막상 그 서류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으로는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쪽으로 가려다가 서류 통과가 안 돼서 그러면 일은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되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정년이 없는 곳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지금 초고령화 시대니까 실버 강사 쪽으로 가면 되겠다 해서 제가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사실 열정만 있었던 거지 재능은 없었습니다.
재능은 하나도 없었는데 일을 하고 싶다. 제가 항상 후배 강사들한테 강조하는 점이 휠체어를 탈 때까지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막상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노래 강사를 하려면 노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제가 사실은 음치였습니다. 근데 노래 강사를 도전한 거는 조금 무모할 수도 있는데 하고 싶어서 노래를 일주일 동안 집에서 계속 들으면서 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노래 강사로서 지금은 웬만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실버 노래 강사를 할 수 있냐 물어보고 또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또 용감하게 그러면 제가 음치에서 노래 강사가 됐으니까 일단 열정만 있으시면 와서 배워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기관 하나 설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추진력 하면은 또 제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무서울 정도로 추진력이 강하니까 열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었습니다. 야, 무배짱? 아니, 무식하면 용감하다가 딱 맞아요. 제가 차마 그 말을 못 뱉어가지고. 정말 열고 보니까 한두 가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제가 2015년 10월 17일 날 개소를 해서 또 제가 오시는 분에게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했기 때문에 오시는 분은 저보다 잘하세요. 기본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끌어 드리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손잡고 같이 간다 해서 지금 실버 강사 양성 교육기관도 매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랖 넓은 저도 한번 어떻게 가봐야 되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활동하시는 모습 참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진도 몇 장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네. 한번 살짝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초보 시절에 봉사활동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은평구 인덕 요양원이라는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어르신께 이제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도 좋은데 노래를 부르면서 중간중간에 어르신하고 눈빛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거. 그러면 그 어르신께서 굉장히 그 따뜻한 또 눈빛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인덕원에 가서 노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또 이건 또 이렇게 알록달록 이쁘네요. 네, 이 사진은 도봉구의 열린여가문화연구소에서 저처럼 실버 강사를 하려는 분들을 실버 강사 양성 교육하면서 체조 시간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 네. 제가 도봉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경로당 노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송년 모임으로 경로당 그 어르신을 모시고 공연을 하는데 제가 무대에서 노래 한 곡 불러드렸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버 강사 교육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사님께서 올해 74세 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근데 보통 뭐 40대만 하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74세 우리 이은주 강사님께서 이 교육을 받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노래로서 봉사할 때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존경스럽다라는 분이 한 분이 생겼네요. 74세에. 네. 저는 74세에 뭘 하고 있을까요? 걱정되네요. 네, 이렇게 진짜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 열정 뭐 이런 걸 다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더 많이 행복합니다. 책도 출간하셨어요? 책 좀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책은 나는 언제나 자유롭게 일한다 이 책으로 네. 제가 열린여가문화연구소 1주년 기념과 맞춰서 했습니다. 저처럼 일을 하고 싶은데 용기를 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했습니다. 같이 더불어서 하면 됩니다 해서 네. 제가 도전하시라고 용기를 좀 가지시라고 책을 또 출판을 했습니다. 도전에 관한 이야기 제가 네.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활동들도 하시고 책도 이렇게 출간하시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열린여가문화연구소만의 어떤 뭐랄까 나만의 특징? 네.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열린여가문화연구소의 특징은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교육을 받으신 강사님과 더불어 함께 가면서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봉사와 나눔을 좀 기본으로 해서 같이 간다면 조금 더 사회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강사라서 항상 유급 강사로 가면 좋지만 또 봉사하는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봉사. 제가 아까도 봉사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봉사인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실천하시고 계신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참 그 어떤 뭐랄까 소장님만의 어떤 노하우, 삶의 노하우를 잠깐 정리해서 들어볼까요? 삶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 책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짝 이렇게 컨닝해도 되나요? 네. 삶의 노하우라고 하면 네. 일단 제가 즐겁게 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면서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나누어지는데 누군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힘들어서 주저앉았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그렇게 더불어 갔을 때 오히려 제가 느끼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기관에서도 실버 강사 양성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또 열린여가문화연구소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한번 문턱을 넘어오면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간다. 끝까지 함께라는 말을 오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끝까지 함께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좀 그렇게 끝까지 함께 가려고 해도 속상한 일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혼자 내가 너무 속상해. 나 지금 너무 힘이 들어.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혼자 셀프 리더십을 하시는지. 예, 사실 제가 실버 강사로 혼자 활동을 할 때는 혼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막상 또 기간을 열린여가문화연구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님들의 성향도 각양각색이라서 제가 또 본의 아니게 강사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제가 그래서 참 오너의 자리가 어떤 참 외롭기도 하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도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처음 개봉하는 영화 조조 영화 가서 영화관을 전세 내고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조 7,000원 돈을 내고 전세를 내서 보니까 제가 그때 2시간, 3시간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제 영화에 전념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배우가 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배우는 그 역할에 따라서 살을 찌우기도 하고 살을 또 빼기도 하는데 네. 저런 어려운 노력을 해서 이 작품이 탄생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게 힘들다고 해서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나의 마음을 가라앉혀서 내가 더 열심히 가야지. 그럼 언젠간 그 강사님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래서 일단은 저를 좀 다독거리고 그 강사님을 따로 만나서 차를 마신다든지 이러면서 풀고 있습니다. 영화를 혼자 조조 영화를 본다. 네. 저는요 조조 영화 한 번도 혼자 본 적 없거든요. 되게 외로워 보이고 슬퍼 보여요. 그래서 전 조조 영화 한 번도 볼 생각이 없었는데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혼자 보면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아. 시간 맞추지도 않아도 되고 끝나고 뭐 점심 뭐 먹을래 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아침에 이제 수업이 없으니까 빨리 갈 수 있어서 저는 나오는 영화는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저는 영화는 그 애인하고만 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못 갔습니다. 혼자만의 자유를 느끼는 거죠.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멋있는 분을 제가 또 만난 것 같아요. 그 멋있는 분의 앞으로의 계획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열린여가문화연구소가 도봉구에 있습니다. 근데 배우실 때는 지역 가까이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마다 저와 같이 더불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은 실버 강사 양성교육기관을 많이 좀 만드셔서 같이 더불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따 이렇게 자막으로도 문자를 막
금방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린요가문화연구소장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년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제가 두서없는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이야기 또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좀 더 괜찮은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더 많은 내 마음의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선생님부터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더 많이 준비하는, 더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 토크,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 여기 오셔서 이렇게 너그럽게 풀어주시면 다른 분들도 모두 행복하게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JBS 공감방송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톡 김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